저희 연구단체는 19대 때 그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가 아니라 바깥에서 그냥 임의 단체로 의원님들과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면서 지금 우리 김종인 대표님이 과장으로 계시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대표님도 국회로 원내로 진출을 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 20대 때부터 국회에 등록해서 연구단체로 이렇게 활동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간사로 활동을 했었고 이번에는 저하고 우리 최은열 의원님이 공동대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활동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20대 국회 경제민주화 예전부터 지난 대선에서부터 경제민주화라는 게 화두가 됐었지만 사실상 전혀 진전되지 않았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도 결국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확신을 합니다. 우선 먼저 대표님께서 우리 경제민주화 정책 포럼 조화로운 사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축사 경영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격차 문제라고 하는 우리가 개발연대에 지나치게 특정 기업들 위주로다가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앞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는데 사실 1987년 우리가 이 대통령 집권대를 다시 도입을 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토를 조사하는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격차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화돼서 조화를 이룰 줄 알았는데 지금 30년이 내년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격차 문제는 해소되기는 때문에 어느 정도 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각 국제 연구기관이나 이런 정부 수반기관의 회의에서도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지금과 같은 성장의 방식으로다는 도저히 성장의 효율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용어가 무슨 포용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지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냐.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적인 장치를 다 이루는 과정이 갖다 가르쳐서 저는 그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 과정이 쉽지가 않냐고 하면은 소위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발상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소위 경제 세력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경제 세력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고 하면 그게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걸 찬성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제 세력이 자기네들의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저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형태로 오늘날 우리 저희 서방 자본주의 경제나 우리나라도 그러한 형태로 다 발전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어디 그런 것이 있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해서 다 느끼시자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제도를 장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즉 결국은 각종의 로비 세력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정치권을 압박을 하고 정치권은 그 로비 세력의 힘이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할 것 같으면 경제가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그렇다면 우리
우리가 굉장히 한심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자인하는 거다. 그러면은 권력이 시장에 넘어가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넘어간 권력을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으려고 할 것 같으면 경제를 민주화를 갖다 하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 민주화를 제일 먼저 외쳤던 사람이 알빈 한손이라고 스웨덴의 그 수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30년대에 스웨덴이라는 그 혼란스러운 나라를 갖다가 정상화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할 것 같으면 정치의 민주화, 사회 민주화 마지막으로 해결할 것이 경제 민주화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결국 가서 정치의 민주화도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 민주화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경제 민주화가 지향하는 최대의 소위 목표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세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경제민주화를 제가 참 1987년 지금의 헌법 속에다가 헌법의 조문하다가 집어 여는 과정에서도 제가 겪어봤습니다만 그게 결코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당시에 정경련이 처음서부터 엄청나게 좀 이 반대 투쟁을 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그걸 갖다가 빼라고 날고 그러셔서 빼지 않는 이유를 한참 설명을 해가지고서 겨우겨우 그 재가를 얻어서 올라 헌법조에 갖다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효율도 없고 우리의 이 사회의 조화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서 보다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소위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제가 늘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최고 통치자의 의식 구조 자체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갖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가 실현이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제도적으로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장치를 해놔도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가 19세기 말에 미국의 독과점의 문제가 미국 사회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을 적에 그걸 해소한답시고서 시험한동 같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흘러놓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결국 가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것이 자기 의지가 평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위 확고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됐고 그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미국의 경제 소위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바탕돼서 효율을 갖고 오는 기간이 한 5, 60년 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경제민주화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이게 상당 기간 거쳐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조화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토의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에서 어떤 수준까지 경제민주화를 갈 수 있는가 하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야만이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연구에 가담을 해줘서 감사합니다.